자, 한 10번 문제 봤어요? 한번 보죠. 자, 10번은 OA 벡터의 크기죠, 크기. 2로 돼 있고, OB 벡터의 크기가 3.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또 OA 벡터하고 OB 벡터의 실수배한 거죠. 2x배, 1-x배. 한 벡터의 크기, 이 크기가 항상 3보다 크거나 같을 조건이에요. 이게 성립할 때 내적 OA 벡터, 내적 OB 벡터 값 구하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일단은 크기가 주어져 있는데 내적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 뭘 착안해야 되겠어요? 그치. 요거를 제곱하는 걸 착안해야 돼. 아니면 이제 루트 공식을 쓰거나. 맞아요? 보통 제곱으로 해주는 데지. 양변을 이렇게 제곱해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저 크기의 제곱이 들어가야지만 내적이 생기지, 내적이. 알겠어요? 크기의 제곱을 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벡터의 내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억나죠? 이게 좀 쉽지 않은 착안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저거 제곱한 거 정리를 해보면 일단 좌변 4x제곱. 그러니까 이거 앞에 있는 상수는 그대로 제곱하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같은 벡터 내적이니까 크기의 제곱되죠? 5a 벡터의 크기의 제곱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내적이 생기죠. 우리 곱셈 공식 전개하듯이 하는 거니까. 그러면 4x의 1-x의 5a 벡터.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내적이 이렇게 생기죠. 됐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5b 벡터. 5b 벡터 앞에 여기 있네. x 1- 요거의 제곱. 그 다음에 5b 벡터의 제곱. 자, 요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내적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고, 요거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제곱까지 다 계산해 보면 4고, 자, 요것도 제곱까지 다 계산해 보면 9. 그럼 여기서 이게 항상 3의 제곱, 그러니까 9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맞아요? 그럼 이러면 식이 좀 정리되는 거 보이나? 어떤 식으로 정리되겠어요? x에 대한 2차식이지. 맞아요? x에 대한 2차식으로 보는 거야, 이제. 요걸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x에 대한 2차식으로 보고, 그럼 x에 대한 2차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 생각할 수 있죠. 그치? 그러면 우리 뭘로 착안? 2차 방정식이 0보다 큰 조건 뭐예요? 판별식이지. 맞아요? 계수 이용해서 판별식 이용해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 조건에서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이 내적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이거 막 계수로 쓰기 좀 귀찮죠. 어떻게 해주는 게 좋겠어요? 치환에 치환, 뭐 K로. 그 K 값 구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이게 그러니까 계속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K로 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등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X제곱 계수 어떻게 나와요? 여기 16 있고, 그죠? 4 곱하기 4에서 16, X제곱에 여기도 있네. 마이너스 4K 있지? 요거에 X제곱. 그 다음 1차는 여기서 전개하면은 4K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있네. 이것도 좀 계산해야 되겠다. 그럼 지금 9가 더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그러니까 16x제곱에 여기도 x제곱 나오니까 9 더하면 25죠. 그럼 25 마이너스 4k로 하면 되겠네. 한꺼번에 좀 계산이 좀 좋잖아.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x제곱은 여기서 일단은 4k 나오고 마이너스 4k 9 있고, 그냥 4k이지? 여기서 아까 요거 계산한 거 여기 있네. 그냥 4k이고, 그 다음 여기서 마이너스 2x에 9 곱하면 마이너스 18. 요거 x. 그 다음에 상수는 어떻게 돼요? 상수는 여기서 안 나오고, 여기서도 안 나오고, 여기서 나오죠? 9. 근데 이거 뭐야? 9랑 같으니까 9 이항시키면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럼 판별식 구하기 쉽네. 그럼 얘가 이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항상 이 2차식이 0보다 크거나 같죠? 자, 그럼 판별식. 우리 짝수 판별식 쓰면 되겠네요. 그지? 짝수 판별식. 요게 짝수니까. 그러면 4분의 D.
4분의 D는 B제곱. 그러니까 B제곱이 요거예요, 요거. 2K 마이너스 9. B제곱 마이너스 AC 하는데 C가 0이니까 그냥 요 놈이야, 요 놈. 맞죠? 그럼 얘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지만 이 2차식이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거죠. 이건 2차식 기본 내용이에요. 좀 모르면 기초편 봐야 돼. 자,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은 제곱한 게 0보다 작거나 같은 건 뭐밖에 없어요? 0일 수밖에 없지. 제곱이 이제 음수일 수는 없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우리 요 값이 0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바로 K값 나왔네. K값 어떻게 나와요? 2분의 9로 나오지, 2분의 9. 그럼 K값이 내적이었죠? 그래서 내적을 2분의 9로 구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겠어?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좀 나오면 쉽지 않은 유형이에요. 일단 여러분들이 뭘 착안을 잘 못한다. 이 제곱을 하는 걸 착안을 잘 못해. 제곱을 해야지만 내적이 생긴다는 거. 알겠어요? 제곱 착안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은 이제 이 내적 구하는 거니까 2차식으로 보고 2차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판별식 적용해서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 착안하면 할 수 있겠죠. 되죠?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정리하고 11번 해보고 자, 페이지 95쪽 돌아와서 이제 3번 내용 볼게요. 이제 이 3번이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볼게요. 자, 3번. 우리 행렬하고 다항식 및 함수의 내적이에요. 우리 지금까지 봤던 내적은 뭐였냐면 유클리드 공간에 대한 내적. 그지? 우리가 알고 있는 2차원이나 3차원, 특히 3차원이 많았죠? 거기서 이제 어떻게 정의됐어요? 우리 기하학적인 정의는 말고 그 성분으로의 정의. 성분들끼리 곱합으로 정의됐었지. 맞아요? 그 숫자 3개 이제 곱해서 합하면은 내적이 나오는 거였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적이 정의돼 있었는데 이제 벡터 공간이 유클리드 공간 말고 다른 벡터 공간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우리 항상 3차원 그 벡터 공간, 4차원 벡터 공간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게 좀 여러분들 되게 쉽지 않을 거예요. 이해하기가. 근데 어차피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왜냐면 추상적인 벡터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3차원에 살고 있으니까 3차원 좌표 이런 거 막 생각할 수 있죠. 머릿속으로. 그치? 뭐 2차원 평면 좌표 막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이 벡터는 생각을 못해요. 그런 식으로 기하학적으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벡터인 거야. 그냥. 알겠죠? 그냥 어떤 추상적인 벡터 공간에서의 벡터구나. 그래서 좀 쉽지 않지. 이해하기가.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일단 행렬 공간에 대한 M22상의 내적. 이거는 2 곱하기 2 행렬이라는 거예요. 그지? 정방 행렬. 2 곱하기 정방 행렬에서의 그 벡터 공간을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원소가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지? 원래 3차원 R3였으면 A1, A2, A3 이렇게 표현되지.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행렬 공간에서의 원소기 때문에 이 행렬로 벡터가 표현되는 거예요. 이 행렬 자체를 벡터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곳 M22라는 벡터 공간상의 어떤 의미의 벡터 하나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 벡터인지 그런 건 생각 못 한다고. 그지? 그리고 우리가 요거 벡터 공간에서 더 자세히 배울 건데 차원도 알 수 있거든요. 이건 차원 몇 차원이겠어? 숫자가 4개네? 4차원이야 그래서. 알겠어요? 자, 그거는 우리 벡터 공간에서 더 자세히 배우고 지금은 차원은 뭐 별로 중요하진 않으니까 이런 벡터 공간이 있다는 거지. 일반적인 벡터 공간의 원소. 근데 이제 요것도 그 벡터 공간의 원소가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두 벡터가 있는 거예요. 이제 행렬 자체를 벡터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 두 벡터의 내적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뭐 행렬 자체가 벡터인 거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해했으면 이제 별거 없어. 우리 유클리드 공간에서 내적 어떻게 정의했죠? 성분들끼리 곱의 합으로 정의했지. 그죠? 똑같아 얘도. 각 위치에 맞는 성분들끼리 곱해서 싹 다 더해주면 그게 내적이에요. 어렵지 않지? 그래서 A 내적 P. 그러니까 요거는 그 표현이 뭐 이제 그 도트를 잘 안 써요.
이 행렬 공간이나 뭐 다항식 공간이나 우리 함수 공간에 대한 벡터는 이 도트를 잘 안 써. 뭐 A 도트 B 이렇게 잘 안 쓴다는 거야. 그 도트는 유클리드 공간의 내적을 보통 쓰고 이런 거는 이렇게 꺽쇠로 표시해요. 여기서 뭐 이렇게 가로로 표시할 수도 있고 내적을. 내적 표현 방법 여러 개 좀 배웠었죠? 그지? 그 중에서 보통 이렇게 쓴다. 보통은. 자, 그래서 이제 성분들끼리 곱배합으로 결과는 쉬운 거지. 그러니까 각 위치에 맞는 성분들끼리 곱을 해준 다음에 이거를 이 네 개를 싹 다 더하면은 이게 이제 뭐가 된다? 저 행렬 공간에서의 내적이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 똑같이 적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벡터가 그냥 행렬로 표현돼 있을 뿐이야. 알겠어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뭐 내적 계산하기 쉽지. 자, 2번 우리 다항식 공간이에요. 이번엔 다항식 공간. 그러니까 이게 뭐 3 곱하기 3행렬 이런 것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치? 그리고 뭐 이게 정방행렬일 필요는 없어. 뭐 장방행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각 그 위치에 맞는. 근데 똑같은 벡터 그 크기여야 되겠지. 행렬이 똑같은 크기여야 돼요. 그건.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어떤 2 곱하기 2행렬만 표시해 놓은 거고. 자, 2번. 이제 다항식 공간이에요. 다항식. 다항식 공간 이렇게 P2. 이게 2차라는 뜻이거든요. 2차. 2차가 2차. 그러니까 다항식이 그 기호로 P예요. P. 알겠어요? 앞자 따서. P 2차. 2차 다항식 공간의 내적이다. 우리 다항식이면은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벡터. 가장 기본적인 저 다항식 뭐였어? 요거 아니었어, 요거? 그치? 상수하고 1차식하고 2차식 표현해놓은 거야, 일반적으로. 여기 앞에 개수들 있잖아. 그죠? 상수, 그 다음에 1차식 개수, 2차식 앞에 있는 개수. 이번엔 개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개수가 원소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3차원 그 유클리드 공간에서 봤던 A1, A2, A3랑 똑같은 건데 그 모양에 대한 게 1하고 X하고 X제곱이 곱해져서 정의되는 거예요. 유클리드 공간은 우리 IJK였죠. 기본 벡터가. 근데 이제 다항식 공간에서의 기본 벡터는 1하고 X하고 X제곱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치? 1하고 X하고 X제곱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벡터다. 그 일반적인 벡터 하나를 써놓은 거예요. 그치? 그 다음에 그 옆에 것도 일반적인 벡터 하나 써놓은 거고. 그래서 이 두 개의 벡터의 내적은 어떻게 될까? 이거 여러분들 똑같아.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된다? 성분들끼리 곱배합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A0하고 B0 곱하고 그러니까 각 위치에 맞는 이 성분들을 곱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A1하고 B1 곱하고 A2하고 B2 곱하고. 그래서 유클리드 공간 내적이랑 똑같구나. 그냥 성분들끼리 곱배합이구나. 어렵지 않죠, 이야기? 그지? 근데 당연히 이게 그 오름차순으로 써있잖아, 이게. 얘도 당연히 오름차순 써야지. 뭐 내림차순일 수도 있어요. X제곱 먼저 써있을 수도 있지. 근데 얘도 당연히 X제곱 먼저 써서 그 위치에 맞는 그 개수를 이제 곱해줘야지만 우리가 내적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지?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2차식인데 뭐 이거를 곱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2차식 앞에 있는 개수는 2차식 앞에 있는 개수끼리 그렇게 맞는 것끼리 계산해 줘야 되는 거죠. 맞아? 자, 그거는 뭐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알고 있던 행렬이나 다항식이 벡터가 된다는 게 약간 생소했지만 그것만 받아들이면 내적은 굉장히 쉽다. 왜? 유클리드 공간 내적이랑 똑같으니까. 알겠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근데 이제 함수 공간 좀 남았거든요. 함수. 근데 함수 공간은 내적이 좀 다르게 정의돼 있어. 색다르게 정의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3번 내용이에요. 3번은 그리고 중요해요. 3번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 그 상위권 학교 이런 데서 좀 많이 내거든요. 요거 함수 공간에 대한 거. 그래서 요거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자, 3번이 중요한 거고 함수의 내적의 정의. 함수도 내적을 할 수가 있나? 함수도 벡터로 생각을 하면 내적을 할 수가 있어요. 벡터로. 이제 함수 자체를 벡터로 이해하는 거야.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기본적인 함수. 뭐 1 같은 것도 함수지. 상수함수. 그 다음 x. 뭐 1차 함수. 뭐 익스프레ൻ셜 x. 지수함수. 이런 게 다 함수잖아요. 근데 그 함수 자체를 벡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함수들로 이루어져 있는 벡터 공간이 이 함수 벡터 공간인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그 함수들의 내적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일단 구간이 주어졌어요. 이 함수 내적이 정의되려면 이 구간이 반드시 주어져야 돼요. 이건 문제에서 정의가 될 거예요. 이거는 정의하기 나름이에요, 이 구간은. 알겠지? 근데 보통 이제 0부터 1이나 마이너스 1부터 1인 경우가 많아요. 알겠지? 보통은 마이너스 1부터 1이야. 보통은. 0부터 1인 경우도 드물게 있고. 알겠죠? 근데 이거는 뭐 내 맘대로 그냥 나는 뭐 0부터 100 할래. 그럼 그렇게 해도 돼요. 문제 주어지기 나름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 주어진 구간에서 fx하고 gx, 일반적인 함수 표현이죠? f하고 gx. 그러니까 두 개의 함수를 골라서 이 두 개의 함수의 내적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함수가 결국 벡터가 되는 거죠. 벡터 공간에서 고른 거니까. 벡터를. 자, 이 내적은 다음과 같이 뭐로 정의되냐면 여러분들 배웠던 적분으로 정의가 돼, 적분. 이건 정의니까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분들끼리 고비하여 이런 게 아니라고. 알겠어요? 적분으로 정의가 된다, 적분으로. 근데 어떤 적분으로 정의되냐? 좀 눈치챘죠? 이 구간이 왜 주어졌겠어? 요 놈이 그냥 적분 구간인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내적이 뭐였어요? 기본적으로 곱이었잖아요, 곱. 그러면 어떻게 해서 뭐부터 뭐까지 적분을 해주는 거겠어? 두 함수를 곱해갖고 알파부터 베타까지 적분해주는 거야. 그렇게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함수의 내적, f하고 g 내적은 구간 주어진 거 알파부터 베타까지 두 함수의 곱이 있어, 곱. 이 곱의 내적, 곱의 이제 적분으로 내적이 정의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정의니까 여러분들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곱의 적분으로 함수의 내적이 정의가 돼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뭐 문제에 따라서 막 다르게 주어질 수도 있긴 해요. 근데 보통 이게 기본적인 정의니까 이대로 보통 나오겠지. 됐어요? 자, 그래서 함수의 내적 우리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이제 2번 같은 거 잘 구해야 돼요. 함수의 내적은 그냥 단순한 적분이고. 그러면은 우리 저 함수의 크기도 계산할 수 있지 않나? 이 노음이 크기죠, 크기. 길이라고 해도 되고, 크기. 이제 길이는 사실 유클리드 공간에서 좀 얘기를 하는 거고, 이 함수 공간은 그 벡터가 약간 뭐예요? 좀 추상적이죠. 이게 그냥 이 화살표 모양 벡터가 아니야. 그냥 되게 추상적인 벡터예요. 알겠지? 그래가지고 길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색해요. 크기라고 하는 게 맞지.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크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 fx의 크기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크기. 우리 일단은 기본적인 벡터의 크기 어떻게 구했죠? 성분들 제곱에서 더한 다음 루트 씌워서 구했지. 근데 그거는 유클리드 공간에서 벡터의 크기 구했던 거고. 맞죠? 그러니까 R3나 뭐 R2 이런 데서 벡터의 크기 구한 공식이었고, 이건 아예 벡터 공간이 다르잖아. 함수 벡터 공간.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크기도 다르게 정의돼 있지. 근데 우리 일반적인 벡터의 크기 구하는 것 좀 배웠었는데. 저번 시간 마지막에. 크기 뭐 나왔던 거 기억나요? 내적을 알고 있을 때. 우리 같은 벡터 내적만 했어. 크기의 제곱이랬잖아. 그렇죠? 같은 벡터의 내적이야, 결국. 그렇게 크기를 구한다. 그러니까 같은 벡터의 내적을 하면 크기의 제곱이 내적. 그치? 그럼 양변에 루트 씌워봐. 그럼 이제 크기 나오고, 그 다음에 내적을 루트 씌우면 되는 거야. 같은 벡터를 내적해서 루트 씌우면 된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거예요, 크기. 그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그래서 루트, 같은 벡터 내적이니까 알파부터 베타까지 fx에 뭐가 되겠어요? 제곱이 되겠지. fx 곱하기 fx니까. 그래서 요거 제곱의 dx. 이런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됐지? 같은 벡터의 내적을 한 게 크기의 제곱이었으니까. 그지? 그 같은 벡터의 내적에 루트를 씌우면 저 함수 fx의 크기가 된다는 거. 이게 일반적인 크기 구하는 내용이에요. 뭔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 자, 14번 봤어요? 한번 보죠. 차수가 2차 이하이고 실수 개수를 갖는 다항식들의 벡터 공간 P2가 있다. 이제 이게 2차 그 다항식의 벡터 공간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항식 공간으로 볼 수 있고, 한번 보죠. P2 위에서의 내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때 틀린 거. 그러니까 내적이 우리가 알고 있는 P2는 뭐예요? 성분들끼리 곱의 합으로 내적이 정의되어 있었는데, 다항식 보니까 뭐예요?
이렇게 정의돼 있네. 그죠? 적분으로. 그러니까 다항식도 어쨌든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죠. 1차 그 상수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로. 맞아요? 그래서 다항식 공간도 함수 공간으로 볼 수는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그 함수의 공간으로 보고 이 함수의 내적을 생각해 주라는 거지. 이해돼요? 이건 뭐 문제에 따라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 그래서 이렇게 내적으로 정의되어 있구나. 곱한 거를 마이너스부터 1까지. 이 구간도 마이너스 1부터 1로 주어진 거예요, 문제에서. 그지? 예. 자, 그러면 이제 저 내적 가지고 우리가 문제 풀면 되죠. 자, 1번. 다항식 1과 x는 서로 수직이다? 내적 해보면 되지. 보통 이 꺽쇠로 나타내. 그러니까 1하고 x. 자,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 1 곱하기 x 적분이죠. 이거 아직 적분 안 배우신 분들은 좀 나중에 해도 괜찮아요. 계산은. 자, 이거 우리 마이너스 1부터 1 적분이면 뭐라 했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판단했어요. 무조건. 그지? x 무슨 함수? 기함수. 그럼 적분 무조건 몇? 0이지. 기함수를 마이너스 알파부터 알파까지 적분하면 0이었죠. 그래서 이게 0이 되는 거야. 알겠죠? 이거 미적분 아직 안 되신 분은 나중에 해도 돼. 자, 그래서 일단은 이게 0이 되는 거고, 그러면 내적이 0이면 서로 수직인 거 맞죠? 수직. 아, 내적이 0이니까 두 벡터 1하고 x 벡터는 서로 수직이구나. 됐죠? 1번 맞고. 2번. 2번은 다항식 x와 x 마이너스 1 사이의 각을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 x하고 x 마이너스 1? 뭐 그림 그려서 하라는 건가? 아니지. 사이각 뭐였어요? 기본적으로. 코사인 세타 구하는 거 어떻게 구했어? 크기분의 내적. 기억나요? 그게 일반적인 공식 쓰는 거예요. 크기분의 내적. 자, 그러면은 이제 2번은 코사인 세타. x하고 x 마이너스 1의 일단 크기. 크기는 뭐라 했어요? 루트의 같은 벡터 내적. 맞죠? 아, 그러면은 어떻게 돼? 크기니까 루트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제곱 dx죠. 맞지? 이게 x의 크기예요. x의 크기. 그 다음에 루트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마이너스 1 제곱 dx. 요게 뭐의 크기? 요게 x 마이너스 1의 크기지. 맞죠? 요거 됐고, 부모 됐고, 그 다음 분자는 두 벡터 내적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요거에 dx 하면 되겠네. 이게 이제 코사인 세타인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 이제 계산하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이제 우함수니까 어떻게 계산하면 돼? 이거 적분하면 3분의 1 x 세제곱. 그럼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3분의 1이죠. 근데 그게 2배니까 3분의 2겠네. 적분 계산은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만 적분하면 돼요? x 제곱하고 이 마이너스 x는 그 기함수잖아. 그럼 기함수 없애버리고 플러스 1 얘만 적분하면 되죠. 그럼 이거 적분 3분의 2였고 요거 적분은 0부터 1까지 하면 몇이에요? 1이니까 2배 하면 2. 그러면 3분의 8인가? 3분의 8이지? 곱하기 루트 3분의 8. 근데 적분이야 여러분들 계산하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요것도 뭐만 적분하면 돼요? x제곱만 적분하면 되네. 마이너스 x는 기함수니까. 그럼 우리 아까 이거 적분했죠? 3분의 2 나왔었잖아. 됐어요? 그러면 약분되는 거 보이죠? 분모 뭐 남아요? 일단 곱하면은 3분의 4네. 3분의 4니까 약분하면 2분의 1 남죠? 자, 그래서 2분의 1 되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 됐어요?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인 거 맞다는 거 판단할 수 있죠? 계산해서. 자, 그래서 2번도 맞고. 그 다음에 3번. 3번? 다항식 1의 길이? 1의 길이면 1 아니요? 아니지. 그죠? 내적이 어떻게 정의돼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요. 1의 크기. 그러니까 벡터의 크기를 구하는 거니까 그냥 1 자체의 크기가 아니지, 당연히. 맞아요? 뭐 1이 크기가 될 수도 있겠죠, 우연히. 계산을 해봐야 되는 계산을. 어떻게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다항식 1의 길이 하면 좀 어색한 표현이긴 한데 그냥 길이, 결국은 크기 다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벡터의 크기 구하는 거, 벡터의 크기. 그러면 우리 방금 했잖아요. 여기서 크기 구하는 거. 어떻게 하면 돼요? 1의 크기다. 그러니까 1의 노음 구하는 거. 루트에 같은 벡터 내죠. 그러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1의 제곱 dx네. 아, 그럼 요거는 뭐 우함수기도 하고 그냥 이제 상수니까 상한에서 한 빼면 적분의 값 나오는 거지. 2잖아, 2. 그럼 루트 2. 아, 크기 루트 2인 거. 그런데 2라고 돼 있죠. 틀렸네. 그치?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같은 벡터 내적 해준 거죠. 루트 해야지. 맞아요? 그래서 이제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4번은 우리 PX의 3개의 다항식으로 구성된 정규 직교 기저를 갖는다. 우리 정규 직교 기저는 우리 바로 이제 곧 배울 거거든요. 뭐냐면은 그때 얘기를 했지만 정교라는 게 뭐랬어? 크기가 1이고 직교. 그러면 이제 수직인 거죠. 그러니까 크기가 1이면서 직교하는 기저는 뭐냐면 그 벡터 공간을 생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예요. 기저. 우리가 3차원 R3 있죠, R3. R3 유클리드 공간에서 기저 가장 기본적인 기저는 IJK인 거야, IJK. IJK로 3차원상에 있는 벡터 다 만들어낼 수 있죠? 그지? 그런 걸 기저라고 해요. 아, 벡터 공간의 그 가장 기본 재료가 되는 그 벡터들을 기저라고 한다. 이것도 우리 벡터 공간에서도 나오긴 하는데 좀 용어가 나오니까 이제 좀 짧게 이해를 해두면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은 P2 몇 차원? P2는 1하고 뭐였어요? X하고 X제곱. 그거밖에 없잖아. 3차원이지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P2는 3차원이라는 거 정도는 좀 알아야 돼요. 알겠지? 왜냐면은 상수가 추가되니까. 그지? 2차원, X제곱. 2차 계수까지에다 상수가 하나 추가되니까 3차원 된다. 그래서 이제 3개의 다항식으로 구성된 정규 직교 기저를 갖는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일단 좀 참고로만 받으셔도 되겠어요. 벡터 공간 다 이해하고 보셔도 돼, 이건. 알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 보도록 하고. 그래서 함수의 내적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내적은 곱해서 적분으로 정의되고 이 크기는 같은 벡터 내적의 루트를 씌워서 구한다는 거. 자, 봤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지금 이제 우리 아직 벡터 공간 내용이 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죠. 자, 그래서 이게 좀 막 용어 같은 게 지금 막 되게 생소한 게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좀 벡터 공간 단원 좀 배우고 나서 보면은 좀 더 잘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단원에서 요구하는 것만 일단 좀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1에서 연속인 모든 함수들로 구성된 내적 공간. 이제 이 구간에서 이제 내적을 F하고 G 내적이죠? 함수의 내적이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아, 곱으로 정의돼 있다. 그러니까 이 내적은 좀 줘야 돼요, 문제에서. 그지? 어떻게 정의돼 있는지 줘야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정의돼 있고. 자, 요거의 부분 공간 P1. P1이 스팬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걸 일단 뭐 이해를 못했을 거야. 스팬. 이게 뭘까? 이제 이거는 뭐냐면 생성이라는 뜻이에요. 생성. 뭐 어떻게 생성되는 거냐? P1이 우리 부분 공간이죠. 벡터 공간이야, P1이. 알겠어요? 이 벡터 공간은 1하고 X라는 원소로 생성이 되는 벡터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를 들어 R2는 뭐겠어요, 그러면? R2는 IJ 있지, IJ. 우리 기본 벡터 그 두 개. 그죠? 그걸로 생성되는 벡터 공간이겠지. 그래서 스팬 IJ 하면 돼. 알겠어요? R3는 IJK였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P1은 1차식까지 다항식 생각하는 거니까 1하고 X로 만들어지는 벡터 공간이다. 알겠어요? 왜냐면 1하고 X로 우리 이제 1차 결합이라 하는데 1하고 X의 1차 결합으로 P1 상에 있는 모든 벡터 다 만들어낼 수 있잖아. 맞아요? 예를 들어 2X 플러스 3 어떻게 만들어? 여기다 2배하고 여기다 3배해서 더하면 되죠. 맞아요? 1차식을 싹 다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1하고 X가 이 벡터 공간을 생성한다고 해서 이 스팬 기호로서 나타내는 거예요. 알겠어요? 일단 이렇게만 좀 이해를 해도요. 알겠지? 우리 나중에 이거 벡터 공간 더 자세히 정리하니까 1하고 X로 만들어지는 벡터 공간이다. P1은. 그죠?
요거에 대해서 이 두 함수 h1하고 h1은 어디 포함되는가? p1에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 h2는 p1에 이거 뭔 거예요? 수직 기호야, 수직. 알겠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 알아두세요. 이거 수직으로 생겼잖아. 그지? 그 욕 아니고. 자, 이거 수직인 거예요, 수직. 자, 이렇게 이제 돼 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P1의 수직암 벡터 공간에 속해 있는 벡터라는 거야. 저 H2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H1하고 H2 벡터를 더해서 익스포넨셜 X를 만족할 때 우리 H1을 이제 구해야 되는 상황이죠. 우리 함수값을 구해야 되니까. 맞죠?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차관이 안 되지,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여러분들이 H1, 이 포함되어 있는 벡터 공간 P1을 알고 있죠. 뭘로 생성되는 벡터 공간이라는 거. 1하고 X로 생성되는 벡터 공간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H1이라는 벡터를 임의로 잡아줄 수가 있어. 어떻게? 우리 아까 좀씩 써 있었는데 상수하고 그 1차 계수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뭐라고 할까? 뭐 A 플러스 BX? 뭐 그렇게 해도 되고 뭐 아니면 A0 더하기 A1X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임의로 잡는 게 중요해. 이게 첫 번째 차관이야. 그러니까 H1 요 함수를 임의로 잡아주는 거야. 어쨌든 1하고 X로 생성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A 더하기 BX 이렇게 일반적인 1차식으로 잡아주는 거야. 1하고 X로 생성되는 벡터 공간의 원소니까. 알겠어요? 일반적인 다항식 하나 잡아준 거지. 됐죠? 그러면 우리 H2도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H2는 수직인 벡터 공간이네. 수직인 공간 모르잖아. 당연히 여기서 표현은 안 되지. 맞아요? 여기서 표현 안 되고 어디서 표현되겠어? 여기서 표현되지. 요거를 어떻게 하면? 넘기면 되잖아, 넘기면. 맞아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거. H2가 익스포넨셜 X에다 요거 뺀 거다. 이런 식으로. 됐어요? 우리 두 벡터가 안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일단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뭐 우리가 계산인 뭐 이런 거 할 수 있지.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일단 첫 번째 차관이에요. 두 벡터를 표현하는 거. 됐지? 그럼 우리가 A하고 B 구하는 게 목적이 됐네. A하고 B 구하면 이제 이 함수 구해주는 거니까. 함수값 구할 수 있지. 맞죠? 근데 여기서 무슨 조건을 이제 써야 되겠어? 맞아. 수직인 조건. 수직. 그러니까 뭐냐면 이 H2라는 벡터 있죠. 이 벡터하고 뭐랑 수직이겠어? 당연히 H랑 수직이겠지. 맞아요? 그리고 또 뭐랑도 수직이겠어요? 1이랑도 수직이겠지. 왜냐면은 벡터 공간 자체가 수직이니까 이 벡터에 있는 모든 벡터하고 이 벡터에 있는 모든 벡터는 수직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모든 벡터들끼리도 수직한 거야. 벡터 공간이 수직이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일단 요거 이해를 해야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이 일반적으로 쓴 벡터는 좀 어렵잖아, 계산하기. 우리 내적 저 곱해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이 곱해서 막 내적하기 좀 귀찮지? 1은 쉽지 않아? X도 쉽지? 1하고 X랑 내적한 게 뭐라고 두면 되는 거야? 수직이니까 0이라고 두면 되는 거지. 그럼 관계식 두 개 나오잖아. 그 관계식 두 개 연립하면 A하고 B값 구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착안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좀 어렵죠?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막 다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좀 결과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시험 볼 때 하기가 되게 쉽지 않는 거지, 이런 게.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1이랑 내적을 하는 거지. H2. 그러니까 1이랑 H2 익스포넨셜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X. 자, 요거 내적을 하는 거야. 그치? 이거 두 개가 수직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일단 이거 내적 계산하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냥 단순히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우리 기함성질 일단 기함수 없애버려. 그치? 그 다음에 요건 우함수 아니니까 그대로 계산해야 되고 얘는 우함수긴 한데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계산해보자. 자, 요거는 원시함수 똑같죠? 익스포넨셜 X.
그러면 익스포넨셜 1 저 생략하고 2에 마이너스 1승. 요거 적분했어요. 그 다음 요거 적분은 상수니까. 근데 빼면 2잖아. 그럼 마이너스 2a죠. 적분은 좀 안 되신 분들은 나중에 해요. 알겠지? 일단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만 그냥 알아둬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요 놈이 0이 돼야 된다. 되죠? 아, 이게 0이면은 뭐가 된다? 저 두 개의 벡터가 수직인 조건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 A 값 나오네. B는 없어졌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그냥 A 값 구해볼까? A 값 뭐 나와요? 이거 넘겨서 2 나눠주면 2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승. 됐죠? A 값 구해진 거야. 자, 두 번째는 뭐랑 수직? X랑 요 H2랑 수직인 거지. 아, X랑 익스포넨셜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BX. 자, 그럼 마이너스부터 1까지. 자, 두 개를 이제 곱하면 X 익스포넨셜 X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X 제곱. 아, 이거를 적분하면 된다, 이거를.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얘가 기함수네. 그치? 그리고 요거는 우함수. 그 다음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부분 적분 공식 써야지. 맞죠? 이거는 여러분들 그 적분 공식이 있어요. 자, 어떻게 되냐? x 2의 x 마이너스 2x. 이거 적분 들은 분들 아직 안 까먹었죠?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외우라 했지, 이거 자주 나온다고. 마이너스 1부터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빼내고 요거 적분하면 이건 2배 해주면 되겠다. 그럼 2b하고 그냥 3분의 1 x 세제곱 0부터 1까지 하면 되지. 우함 성질 썼어요. 그치? 요건 우함 성질 쓴 거야. 아, 그럼 이거 이제 계산하면은 어떻게 돼요? 요거 1 넣으면은 없어지고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승 그 다음 마이너스 여기 2배 되네. 그럼 마이너스 넣으면 2배 되고 마이너스 하한이니까 마이너스 2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승 요거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 b 0 넣었을 때 0이니까 아,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 값이 또 뭐 해야 돼? 0이어야지. 내적이 0이어야 된다. 수직이기 때문에.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B값 나오네. 우리 B값은 어떻게 나와요? B는 넘기고 약분해주면 3 약분되고 뭐 나와? 3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승? 맞지? 자, 그래서 이거 두 개 구했으니까 이제 따라서 우리 H1에 1은 그냥 두 개 더해주면 되네. 그죠? A 더하기 B니까 두 개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2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승이고 더하기 3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 자, 그럼 이거 2로 나눠져 있나? 2로 나눠져 있네. 그럼 2분의 2. 그 다음에 이거 따로따로 계산하면 이거 2분의 6으로 통분해서 더하면 5되죠. 5. 그러면 플러스 2분의 5. 그 다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승 분모로 보냈네. 형태가.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됐어요? 좀 어렵지? 이 문제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뭐가 어려웠냐면 다른 것보다 이런 거 파악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이렇게 식을 써야 풀렸는데 이거 쓰는 생각을 못하지. 이런 문제 안 풀어봤으면. 알겠어요? 이 쓰고 그 다음에 H2도 저 조건 이용해서 쓰고 그 다음에 요 벡터랑 저 P1 벡터 공간이랑 수직인 거니까 아, P1상에 있는 가장 쉬운 벡터 2개 골라서 1하고 X 2개 골라서 수직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하고 X 말고 다른 벡터 골라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모든 벡터랑 다 수직이기 때문에. 근데 제일 쉬운 벡터가 1하고 X잖아. 당연히 계산을 제일 쉽게 하려면 1하고 X 골라서 해야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